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 등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 10%의 고가 아파트의 거래 가격 상승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고가 아파트의 거래량은 크게 줄어들겠지만 이것이 실제 거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또는 중하위 거래 시장의 가격 안정세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TV를 검색하시면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또 쏠쏠한 투자 정보까지 끝까지 꼭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요즘에 그 근로소득자들,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한 게 이번 달에 들어서 연말정산이죠. 그렇죠. 자, 부동산에 있어서도 관련된 연말정산 항목들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에서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준비된 이슈 시그널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2019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세금을 줄이는 법과 보너스를 받는 법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매달 월세를 내는 세입자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있어 월세는 세액 공제가 된다는 사실인데요. 세액 공제는 납세자에게 부과된 세액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하며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액에서 정해진 만큼의 세액을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공제 대상자는 1년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로 1년간 낸 월세를 750만 원 한도에서 10%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2019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기준이 완화돼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2019년 부동산 연말정산,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꼼꼼하게 따져보고 13월의 보너스 같은 세금 혜택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영상에서는 현재 지금 뭐냐면은 그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말씀을 좀 영상이 나왔는데요. 그 외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 그리고
자기가 집을 매입할 때 근저당을 걸었던 저당권에 대한 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나갔다는 부분도 가능하고요. 또 그리고 본인들이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약저축이나 청약종합저축을 냈을 때 그 금액에 대한 공제까지도 가능한 부분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에 관련해서 한참 지금 1월 말까지 또 2월 달까지 한참 연말정산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자, 부동산에 관련해서도 연말정산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13월에 보너스라고 하는 연말정산, 부동산도 가능하다는 부분 자체의 주제를 가지고선 한번 내용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영상에서 만나보셨듯이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자, 공제 대상 및 공제액을 보시면요. 우리 영상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근로소득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사업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공제율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10%의 기준은 1년간 지불한 월세액인데요. 월세액을 전체가 공제되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에서 공제되는 게 아니라 연 한도액은 750만 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제 대상 여기에 포함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750만 원 부분 자체에서 10%면 75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요. 또 보시는 대로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 사업소득 4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월세 7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율 12%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대. 자, 그러면 공제 적용주택. 올해부터 적용주택에 있어서 좀 완화가 됐는데요. 기존에는 국민주택규모 전용 85제곱미터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만을 가지고선 세액공제를 해줬지만 올해부터는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보다 크다 하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까지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의 특징이 있고요. 자, 주의할 점은 좀 잘 보셔야 될 텐데요. 보시는 대로 임차 계약상 주소와 임차인의 주민등록 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되고요. 그리고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로 송금된 월세 납입 증명서를 첨부를 해야지 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신청서를 보시게 되면 등본,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리고 월세 증명, 납입 증명 서류가 필요하다. 우리 무주택 근로자들 월세로 임대차로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세액공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자체로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약저축 그리고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해서 월 얼마씩 불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현재 청약저축 가입 인원이 거의 3천만 명에 육박했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여기에 해당될 텐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과세연도 주택마련저축의 납입금의 40%가 공제된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주의할 점은 청약저축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가입 부분 자체가 필요하고요. 배우자 명의 계좌 공제 대상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부분 자체를 좀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주택청약 종합저축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세대주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은행의 기관에 제출을 해야지 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청약저축을 들었다가 해지를 했을 경우에 가산세가 좀 붙는데요. 보시는 대로 장기주택마련 저축 같은 경우에는 주택불입액의 4%, 그리고 청약종합저축 같은 경우에는 저축불이익의 6%를 해지 추징세액으로 가산세가 붙고요. 추징기간은 5년. 단 소득공제 제외되는 부분 자체가 해지 추징세액 대상은 제외된다는 부분 자체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인데요. 이 부분 자체는 뭐냐면 주택 임차 차입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 자금 대출이 되겠습니다. 공제 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적 세대주고요. 공제 금액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고요. 보시는 대로 주택마련저축,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택청약이나 종합저축에 대한 부분 자체의 공제금과 합산해서 연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자체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보시는 대로 대출 기간에서 임차인, 본인이 아니라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를 받는 본인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계좌로 직접 입금이 돼야 된다. 보증금 자체가 중요하고요. 보시는 대로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금액에 한해서 소득공제가 된다. 그러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느냐?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근로자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리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모두 증빙이 된 상태에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자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우리가 주택을, 특히 아파트를 마련할 때 명의는 내 거지만은 은행하고 공동명의가 되죠. 거의 대출을 낀다는 얘기죠. 이 대출에 대한 주택 매입에 대한 대출금에 대해서 이자 상환, 이자에 대한 부분 자체를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이고요. 자, 공제 대상은 무주택 혹은 1주택자인 세대주가 가능하고요. 세대주가 일정 요건 자체가 충족이 안 됐을 시에는 다른 세대원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자체도 하나의 유의할 점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지금 이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월세 소득공제처럼 이번 좀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보시는 대로 적용주택 및 공제 한도에 있어서 기존에는 기준시가 4억까지였지만 지금은 5억 이하로 완화됐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보시는 대로 최소 연 3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한도가 정해지는데, 공제 한도는 차입 시기와 그 대출의 기간에 따라서 좀 상이합니다. 차입 시기와 대출의 기간에 따라 상이한데, 보시는 대로 2015년도 1월 1일 이후, 2012년도 1월 이후와 2014년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2011년도 12월 30일 이전으로 구간이 나눠지고요. 보시는 대로 2015년도 1월 1일 이후에 15년 이상 고정금리 그리고 비거치식 분할 상환을 했을 때는 1,800만 원까지 공제가 한도가 있고요. 보시는 대로 10년으로 기간 자체가 내려가게 되면 300만 원, 또 12년 1월 1일 이후부터 14년 12월 31일까지는 1,500, 그 외 지역은 500만 원. 2011년도 12월 31일 이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000만 원, 1,500만 원, 그리고 정정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하신 상태에서 소득공제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이죠. 어렵지만은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지면 13월에 보너스가 좀 더 풍성해질 수 있겠죠. 그걸 정리를 해서 도표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첫 번째 월세 세액공제 말씀드린 대로 무주택 세대주로서 1,907천만 원 이하,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부분 자체가 공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규모가 넘는다 하더라도 85제곱미터가 넘는다 하더라도 이것까지 추가됐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7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월세액의 10%, 한 75만 원이죠. 750만 원이 한도니까. 그리고 5,500
원 이하의 소득 부분 자체 같은 경우는 12%이기 때문에 실제로 9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를 첫 번째 월세 소득공제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주택마련저축공제에 있어서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이 되고요. 2019년도에 납입한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의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주택임대 차입금, 전세자금 대출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공제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주고요. 보시는 대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원금 이자 상환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공제 한도는 최대 주택저축 공제와 포함해서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내 집을 마련할 때 장기 대출을 받았을 때 2019년도 중 차입 시 당시 1주택 이하나 공시가 5억 이하의 12월 31일 현재 1주택 소유자로서 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공제 한도에서 최대 300에서 1,8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본 내용들 4가지의 연말정산에 관련된 부동산 공제 항목을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꼭 13월에 보너스를 좀 두둑히 받을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해서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짚어드렸습니다. 연말정산이 간소화된다고는 하지만 혼자서 하기에는 여전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뭐 하나 빠뜨려서 환급을 못 받으면 또 그것만큼 아까운 것도 없잖아요. 오늘 짚어드린 내용들, 특히나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들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말 그대로 정말 13월에 보너스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0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짚어드릴 겁니다.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1부에서는 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세법에 대해서, 2부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목적이라든지 물건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또 같은 주거용이라도 아파트냐, 빌라냐, 주택이냐에 따라 다 다르고요. 상업용이라고 하더라도 오피스텔이냐, 상가이냐에 따라서 모두 체크포인트가 다를 겁니다. 세미나 참석하셔서 정보 든든하게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는 2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신다면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박순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네,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드릴까요? 네, 이제 부모님이 네. 이제 70이 넘으셔서 네. 이제 동네 주변에서 이제 거처 아파트를 찾고 있는데요. 네. 이제 역 주변이나 그러니까 좀 연로하시다 보니까 걸어 다니기 힘드시니까 네네. 역에서 가까운 부분과 시장 다니시기를 좋아하셔서 시장도 좀 갈 수 있고 네. 또 이제 10년 뒤에 15년, 10년 뒤에도 투자 가치도 좀 고려를 그렇죠. 네. 해야 할 거 해서
네. 저희가 가진 예산 내에서 비교하고 있는 두 아파트를 좀 비교를 요청을 드렸어요. 네, 어느 쪽 보고 계세요? 그게 그 낙성대역에 있는 그 낙성대 현대아파트 33평짜리 보고 있고요. 네네. 또 이제 거기는 이제 앞으로 뭐 서부 경전차로 생긴다고 해서 네. 그 관악 UNI 아파트 관악 그리고 UNI 거기도 아파트? 33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모님이 거주하실 아파트를 보고 계신 거고요. 두 곳의 아파트를 좀 비교하고 계십니다. 낙선대역 근처과 또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한일 맞습니다. UNI 네. 아파트 보고 계세요. 역세권이었으면 좋겠고 또 시장도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투자 가치까지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어디가 더 좋을지 투자처 한번 추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승유 대표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본인이 직접 거주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부모님이 거주하셔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부모님이 실거주하시는 거고요. 1인이 넘으셨고. 예, 예. 예, 지금 보신 데가 지금 봉천동 관악 UNI하고 네. 그리고 지금 낙성대 쪽에 있는 현대아파트 보신 거예요? 네, 1차. 맞습니다. 동일 평수대예요. 관악 UNI는 단일 평수인데 31평짜리예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게 뭐냐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부모님이 그러면 이 두 아파트를 한번 가보셨나요? 네, 네, 다 가보셨습니다. 두 부모님은 어느 쪽을 더 선호하세요? 아무래도 여기랑 가까운 데가 현대아파트가 더 가까워서 이제 선호를 하시는데 미래 가치가 네. 뭐 현대아파트가 만약에 뭐 88년도에 지어진 거라 오래됐죠. 재건축이나 이런 이슈가 없을 경우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고 네. 관악 UNI 같은 경우는 그쪽에 뭐 서부경전철 얘기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얘기가 있고 해서 또 새 아파트기도 하고 네.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모님은 낙성대 현대를 더 선호하신 것 같습니다. 낙선대 현재 근처에 보게 되면 인원시장도 있고 시장도 있고 그 어르신들이 좋아할 환경은 되죠. 평지고요. 예, 예. 그렇죠?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UNI 같은 경우에는 일개동에 뒤에 다른 아파트들이 포진하고 있지만 예, 맞습니다. 한개동에 지금 70세대, 74세대밖에 안 되죠. 예, 맞아요. 나홀로 아파트 개념이죠. 예, 예. 주변에 지금 여기는 31평짜리가 지금 주된 평수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이 금액대 부분 자체가 30평대 아파트가 주변에 20평대 아파트처럼 가격 자체가 지금 안 올랐죠. 맞습니다. 예,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는. 근데 중요한 건 또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 낙성대 쪽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낙선대역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 아파트는 지금 여기는 지금 UNI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한 12년차 10년차 조금 넘었고 예, 맞습니다. 여기 지금 낙성대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88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33년 차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건물에 대한 노후도 부분 자체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실거주와 매치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미래 가치까지 같이 플러스 시키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예, 예. 자, 서부경찰차 부분 자체를 써서 주변에 보게 되게 되면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격 부분 자체의 가격 탄력성이 주변에 입지에 있는 본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긴 하지만 주변에 입지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보다는 가격 탄력성이 떨어지는 게 맞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어디야 오래된 아파트긴 하지만 낙선대 현대 아파트 가시면 지금 매물이 많이 나와 있나요? 네. 34평이 나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 물건 자체가 없지요. 네네. 뭐냐면 이 지금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부분 88년도 사실 여기가 지금 용적률 자체가 한 230% 정도를 다 찾아 먹었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부분 자체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 지금 이수 쪽 일대 그리고 사당 쪽 일대 자체에 대규모로 해가지고 리모델링 부분 자체가 추진되는 곳 단지들이 한 5천 세대가 있어요. 먼저 이쪽 부분 자체가 진행이 되게 되면 이 주변에 지금 자잘한 아파트들 여기 지금 UNI 아파트가 한 250세대 되죠. 네, 현대 아파트가요. 현대 아파트. 주변에 자잘한 아파트가 같이 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아파트가 먼저 선행하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주변의 대단지에서 리모델링 부분 자체가 진행이 되게 되면 이쪽으로 여파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첫 번째 부모님의 의견이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제 부동산을 가치를 분석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가치적인 측면에서 향후 가격 탄력성, 상승 탄력성 부분 자체가 높은 지역 아파트는 현재 오래되긴 했지만 낙성 현대 아파트가 맞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낙성대 현대 아파트가 너무 노후가 돼서 조금 걱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 부모님도 이쪽을 더 선호하신다고 하시고 앞으로의 투자 가치도 이쪽에 조금 더 높은 점수 주셨으니까요. 부모님과 더 잘 상의하셔서 좋은 아파트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 보시다가 또 궁금한 거 생기셨다면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부동산 궁금하세요? 예? 어느 부동산 좀 궁금하세요? 고민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런 거 모르는데. 네. 저희- 잘 몰라. 어머니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신 거 아닌가요? 아니, 우리 네. 우리 집이 네. 다세대 주택이요. 네. 다세대 주택. 네, 다세대 주택. 어디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가요? 주소 어떻게 되세요? 서울시 광복구 네. 수유 6동 네. 사무 6이 네. 사무 6이 6이 11 502호. 알겠습니다.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요.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것은 세를 내렸는데 네네. 그래 8년을 살고 갔어. 네. 갔는데 방을 내는 게 생일 집이 안 팔리네. 팔아버리려고. 매도를 좀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매도를 언제 하면 좋을지, 언제 팔면 좋을지, 가격이 어느 정도일지 좀 궁금하신가 봐요. 네. 맞아요? 네, 언제 알겠습니다. 팔면 네, 좋은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강북구 수유동 방이 네네. 3개고 방이 3개고요. 네. 방이 3개고 저기 뭐예요. 베란다를 더 딴 집보다 넓어. 집이 테라스도 살려고 있으시고. 진 것이라. 네네네. 화장실도 2개고. 알겠습니다. 3룸 구조의 화장실 2개 구조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매도 타이밍하고 매도 시세 아무래도 앞으로의 전망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하고 직접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집이 안 팔려요. 네, 안 팔려요. 팔으려는데. 비싸게 내놔서 안 팔린 거 아니고요. 비싸게 내놔서 안 팔리는 게 아니고. 아니요. 아니에요. 싸게 내놨는데 안 팔려요. 지금 뭔데 시세가 얼마가요? 시세 좀 알려드릴게요. 예.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유 6동에 356-11 502호인데, 자, 502호 지금 3룸에 화장실 2개 있다고 했고, 제가 지금 실거래, 여기가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우이신설선에 지금 가오리역에서 인근에 있네요. 예? 역사 위주에 있고요. 제가 요거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자, 보시는 대로 10일 지금 진행하는 부분 자체에 있어서 본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0년도 초반에 지어진 다세대예요. 17년 됐다고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있냐면 다세대가 지금 시간적으로 오래되면서 본 다세대 같은 경우에 주변 시세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자, 매도를 하는데 지금 이 매도 타이밍은 지금 현재 지금 호재는 다 들어왔어. 그럼 매도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지금 가격적인 부분 자체가 걸려 있을 거예요. 이거 지금 예전에 얼마에 매입하셨어요? 잘 모르세요? 지금 현재 실거래가 자료를 보게 되면 2019년도 3월에 본 평수와 비슷한 다세대가 지금 현재 1억 6천에 매도가 됐어요. 여보세요? 1억 6천에 매도가 됐기 때문에 실적으로 그 단계보다 지금 1년이 안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네. 내가 거기 뭐한테 물어봤어요.
복도방한테 물어봤더니 18평이라고 하더라고. 예, 18평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18평이고 가격이 지금 뭐냐면 실거래가로 진행된 가격이 1억 6천이에요. 그러면 1억 6천에서 2억 사이의 물건을 내놓으시게 되면 매수자가 있을 텐데 급하시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언저리에서 금액대를 형성시키게 되면 좀 매도하시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요? 1억 6천에서 2억 사이의 물건을 내놓으시는데 좀 더 가격적인 부분 자체를 빨리 매도를 하시려고 마음을 잡수신다고 하게 되면 1억 6천 선에서 좀 적정한 선에서 가격을 내놓으시게 되면 매도하시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얼마? 1억 6천에서 2억 사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더라고. 복도방 사람이 예. 1억 8천원 발휘한다고 하더라고. 1억 8천. 1억 8천을 받으면 좋겠죠. 좋으면 좋은데 뭐냐 안 팔린다며요. 그러면은 가격적인 부분 자체에 메리트 장점을 좀 줘야지 살 사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주변 시세에 따라서 적정한 가격 선 좀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6903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기름 뉴타운 11단지 롯데캐슬 골든힐스를 분양받아서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좀 미약하게 오르는 것 같은데요. 상급지로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 아파트가 준공이 된 지 얼마 안 된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가격이 잘 안 올라서 앞으로 좀 투자 가치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기름 뉴타운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지금 2019년도 1월 달에 지금 불과 1년밖에 안 됐어요. 네. 횟수로만 2년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신축 아파트로서 10억이 안 되는, 30평대가 10억이 안 되는 아파트가 흔치가 않은데요. 일단은 지금 기름 뉴타운에서 그래도 가장 신축 아파트로서의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는 아파트긴 맞는데 질문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가격이 좀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상대적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아파트도 분양 당시부터 현 시점까지 거의 25평대나 30평대가 2억 5천, 3억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정말 상급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올랐던 부분 자체만큼은 생각 안 하실 그런 부분 자체일 것 같아서 자, 가격을 좀 볼게요. 지금 보면은 가격적인 부분 자체에 있어서 지금 34평을 보게 되게 되면 168세대 정도가 형성이 돼 있고요. 현재 보면 8억에서 실거래가 8억에서 지금 호가 8억 4천, 8억 5천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전체 기간 자체를 봤을 때 처음에 분양 당시에 가격 부분 자체가 지금 보시게 되면 채 5억 남짓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 2, 3억 정도가 지금 가격이 메리트가 올랐고요. 또한 지금 그 아래 단계 24평대를 보시게 되면 지금 24평대를 보게 되면 현재 지금 호가가 6억 9천까지 7억대까지 뛰는 상태가 지금 현재 작은 평수로 뛰는 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분양 당시에 4억 중후반대에 형성이 돼서 현재 입주가 들어가서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신축 물건으로서 상급지로 성급하게 타시기보다는 아직은 신축의 프리미엄을 2, 3년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2, 3년 정도 더 보유를 하시고 나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음을 급하게 먹지 않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프리미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 2, 3년 정도 후에 매도 타이밍 다시 한번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하나 더 확인할게요. 끝번호 4586번으로 보내주셨는데요. 경기도 남양주시 와북 덕소에 있는 덕소 현대아파트 25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또 너무 안 올라서 바꿔보려고 한대요. 자, 2억 5천에서 3억 정도의 자금이 있는데요. 인근에 있는 다산 신도시의 작은 평수를 매수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이번에도 역시 집값이 너무 안 올라서 걱정이시래요. 다산으로 갈아타기 3억 정도로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많이 올랐는데 안 오른 분들만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이겠죠. 안 자, 오르니까. 남양주시 덕소 현대아파트 일단 실거래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얼마나 안 올랐는지. 자, 보시는 대로 지금 평수대가 몇 평대라고 그랬죠? 25평. 25평이요. 자, 25평, 22평대가 있네요. 22평대 396세대, 총 982세대로서 가격대를 보게 되면 22평이 최근 실거래가가 2억 3천에서 그리고 최근 1월 평균가가 2억 4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97년도에 준공돼서 24년 차고요. 자, 본 아파트에 있어서 실거래가 전체 기간에 있어 전체 기간 한번 볼까요? 자, 올랐지만 뭐 그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상승폭은 없었다. 최근 보게 되면 최근 아파트의 거래 부분 자체가 그래프를 보듯이 거의 보합되지 유지 부분 자체로 내려갔기 때문에 본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갈아타기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던 다산 신도시 내에 2, 3억대의 소형 평수대를 가는데 과연 이 금액이 실투자금인지 아니면 대출을까지 끼는 금액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산 쪽으로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다산 지역이죠. 여기까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산 같은 경우에는 다산 신도시 145만 평 중에 위쪽에 진건지구와 지금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금지구 나름 입지적으로 우월하다고 하는 지금지구 부분 같은 경우에 거의 소형평대 20평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30평대 초반부터 30평대 중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금액대를 보시게 되면 거의 금액대가 5억에서 7억대, 지금 8억대까지 넘어가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소형평수대 한 4, 5억대 이내 물건 자체에다가 대출을 활용하셔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자체 찾으시던지 첫 번째는 지금지구 쪽으로 찾으시던지 두 번째는 옆쪽에 보게 되면 준공연월수가 좀 된 휴먼시아 가온 단지가 있습니다. 이 단지 쪽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실투자금 자체가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지금지구 내의 물건보다는 자금적인 부분 자체가 조금 더 유동성 부분 자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지구, 두 번째는 가온 마을 쪽에 한번 물건을 찾아보시고 발품을 팔아보시는 게 올바른 갈아타기의 전략이 아닐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갈아타기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 주셨고요. 또 그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박승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궁금증이 해결이 필요하시다면 세미나 참석하셔서 정보 얻어가 보시길 바랄게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0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세법과 투자 전략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세미나는 20명에 한정돼서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승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네, 본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특징이 두 개 동입니다. 두 개 동이라서 A동과 B동을
개별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A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2, 4호선 사당역 도보 5분 정도의 위치에 있고요. 자, 대지 면적은 136.7제곱미터, 그리고 연면적은 396제곱미터이고요. 자, 구조를 보시게 되면 원룸 9가구, 1.5룸 4가구, 또 3룸에 화장실이 2개 있는 주인 세대로 총 14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A동의 구조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지난년도 2019년도 6월 달에 준공이 완료된 물건으로서 자, 매매가는 22억 원에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B동 같은 경우에 동일 위치에 있고요. 보시는 대로 대지 면적이 조금 작습니다. 대지 면적이 101.4제곱미터, 연면적은 297제곱미터고요. 자, 구조를 보시게 되면 원룸 9가구에, 그리고 투룸, 복층에 화장실이 2개로 되어 있는 주인 세대로 총 10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본 B동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9월에 준공이 완료되어서 자, 매매가는 17억 원에 만나볼 수 있다라고 A동, B동에 대한 개요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위치를 보실 텐데요. 보시는 대로 2호선 사당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요.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강남 순환고속도로 사당 IC가 위치해 있어서 서울의 수도권의 전 지역 자체가 이동이 편리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본 물건지 건너편 쪽에 방배 14구역, 13구역, 6구역의 대단지 재개발 구역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한 주변에 많은 개발 호재, 또 이수역 일대의 역세권 개발, 사당역 일대의 사당 통합 역사 개발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개발 호재까지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지금 지역 중심 역세권으로서 이수역 사당역 부분 자체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대로 이수역 같은 경우에는 이수 역세권의 개발, 그리고 남성시장 사당 가구거리의 특화가로 환경 정비 사업, 사당역으로 넘어와서는 동작대로 역세권간 상업 기능 연계 사업과 사당 역세권의 부분 자체가 있고요. 자, 사당점 복개 구간을 인용해서 수변공원 조성 및 그리고 사당 역세권 특별 계획 구역 내에 있는 복합 환승센터의 개발 계획을 잠재적인 가치까지 누릴 수 있는 남현동 다가구 주택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본 물건에서 건너편 쪽으로 지금 복합 환승센터가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관악산 둘레길 자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숲세권에 형성되어 있는 다가주택과 그리고 남태령으로 넘어가면서 채석장 주변에 개발 계획까지 서울시 잡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분명 같은 경우는 향후 앞으로 개발 계획 자체가 잠재적으로 풍부한 곳이다라고 정리 좀 해드리겠고요. 자, 물건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A동과 B동 모두 현재 준공이 완료된 물건으로서요. 자, A동과 B동의 지금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자, 내부로 들어와서는 CCTV 그리고 복도식으로 형성 들어와서 내부 자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가 그 주인 세대의 투룸, 3룸에 형성되어 있는 널찍한 지금 주인 세대 공간 자체를 볼 수가 있고요. 자, A동, B동 모두 주인 세대는 아직까지 세입자를 마치지 않은 상태의 물건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들어오셔서 거주를 하셔도 되고 추후에 전세를 주셔도 가능할 수 있게 선택권 자체를 부여 자체를 해놓은 건물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주방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A동의 가격 분석, B동보다는 좀 더 큰 A동의 14가구가 형성되어 있는 A동의 가격 분석을 보시면 자, 매매가는 22억 원이고요. 대출은 활용하지 않습니다. 예상 임대가
현재 지금 맞춰져 있는 임대가와 현재 지금 추가적으로 주인 세대까지 포함했을 때의 예상 임대 보증금은 14억 6천만 원이고요. 월 임대료는 430만 원 정도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예상 임대가 보증금을 제한, 매매가액 제한, 실투자금은 7억 4천만 원에 본 남현동 다가구주택 A동을 만나볼 수 있다라고 A동에 대한 가격 분석을 정리해드리고요. 자, B동 같은 경우엔 17억 원에서 예상 임대가 총 10세대 10가구 중 원룸 1가구와 주인 세대만이 아직 임대차가 미적인 상태로서 나머지 부분 자체가 다 임대차가 완료되게 되면 예상 임대가는 보증금 자체가 12억 6천만 원이 되고요. 월 수익 같은 경우 임대료 같은 경우는 190만 원 예상됨으로써 대출을 똑같이 활용 안 하고 예상 임대가에서 예상 보증금 자체를 제하게 되면 실투자금이 4억 4천만 원에 만나볼 수 있다라고 남현동 다가구주택의 A동, B동에 대한 가격 분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당역 역세권에 위치한 지난해 준공이 완료된 신축 건물로 소개해드렸고요. 또 주인 세대를 원하시는 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부동산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서구로 가볼 거고요. 화곡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전 물건 같은 경우는 주거용 시설, 네. 주거용 부동산이고 현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업용 부동산. 네.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주거용 물건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완료된 물건. 본 물건 같은 게 상업용 물건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준공이 완료되는 물건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보시는 대로 강서구청에서 도보로 1분 거리 길 건너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대지 면적이 874제곱미터, 연면적은 8,724제곱미터로서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까지 오피스텔 283실 자체가 3층부터 18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층과 2층에 11개 실의 근린생활시설 자체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준공 연료는 2020년도 2월 달에 준공이 완료되고요. 자, 매매가는 1층 기준으로 102호 같은 경우는 8억 6천만 원, 2층에 202호 같은 경우는 4억 6천만 원에 만나볼 수 있다라고 개요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강서구청 바로 앞에 있고요. 현재 강서구청에 보시는 대로 역을 보시게 되면 위쪽으로는 9호선 가양역, 아래쪽으로는 5호선 화곡역 중간에 있으면서 향후 서부과경철도에 강서구청역이 들어올 바로 인근에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 근린생활시설 앞쪽으로 강서구청, 그리고 조만간 들어올 강서경찰서가 이전 예정이고요. 또 바로 도보로 2, 3분 거리에 먹자상권이 있고, 뒤쪽으로는 보시는 대로 우장산 공원 자체의 공원 특화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상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글로서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강서구청 앞에 있는 입지의 상징성 자체의 랜드마크성의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이 될 수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먹자상권 및 관공서가 인접해 있다는 입지적인 특징이 있고요. 자, 보시는 화곡로 30m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요. 보시는 그 서부강철도 강서구청역이 예정되어 있는 역세권이 앞으로 될 근린생활시설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부강철도 강서구청역이 개통 예정인데요. 현재로서는 사업계획 고시가 완료된 상태고 부천 원종부터 홍대 입구까지 들어가는데 보시는 대로 본 물건 바로 앞에 강서구청역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역세권이 되게 되면 물건의 자본이득까지도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보시는데 강서구청역 앞뒤로 5호선과 9호선이 환승이 가능하고요. 또 6호선, 2호선까지 환승이 가능한 서부광역철도가 고시가 완료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8층 건물에 지하 2층에 18층 건물에 지상 3층부터 지상 17층까지는 오피스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8층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과 보시는 대로 옥상 정원 자체. 자, 본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상 1층과 2층에 11개 호실만이 근린생활시설로서 283개의 오피스텔의 자체적인 수요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101층의 102호 같은 경우에 지금 평면도를 보고 계시는데요.
앞쪽에 30m 도로 건너가게 되면 강서구청 관공서가 인접해 있는 본 1층 상가의 특징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층 같은 경우에도 300m 도로 그리고 건너편 쪽에 관공서, 경찰서, 먹자상까지 형성이 되고 있는 본 근린생활시설의 건물의 특징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거의 다 준공이 완료됐고요. 지금 내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대로 300 도로에서 바로 가식성 자체가 굉장히 높은 1, 2층의 근린생활시설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층 같은 경우에 수익형 물건으로서 어느 정도의 가격 부분 자체가 분석이 되느냐를 말씀드릴 텐데요. 보시는 대로 백유 같은 경우에 예상 매매가는 8억 6천, 예상 임대가는 1억에 320만 원, 대출을 활용할 시에는 실투자금 3억 3천만 원의 1층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가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202호 자금력 부분 자체에서 조금 더 부족한 부분 자체가 있다고 하게 되면 1층보다는 좀 수익률이 괜찮은 2층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202호 같은 경우에는 예상 매매가가 4억 6천만 원, 예상 임대가는 5천에 180만 원이고요. 대출을 활용할 시에는 실투자금 1억 8천만 원에 향후 강서구청역이 들어설 위치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주거용 하나, 상업용 하나 소개해드렸는데요. 강조해드리는 포인트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자, 투자하는 방법, 또 전망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세미나를 통해서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무료 세미나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자, 2020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주거용 부동산 시장 전망과 또 세법도 체크해드리고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는 2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에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미나는 20명이 한정돼서 진행이 됩니다. 예약이 필수라는 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동산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고생의 수진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TV를 검색하시고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